그래서 이 위헌무효서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보상 규정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헌 무효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맞습니다. 3번 손실보상 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손실보상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 권리만이 포함될 뿐 사법상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돼 있는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공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사법상 권리로 보더라도 그 손실보상 청구권을 공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해 침해가 된 경우에 침해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공권이냐 사권이냐 가리지 않고 손실보상 청구권 자체를 공권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침해되는 권리는 공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사법상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국가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하기 때문에 공권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손실보상 청구권을 공권을 보는 입장에서는 침해되는 재산권에는 사법상 권리를 포함합니다. 4번 보시면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 특별희생설에 의하면 공공복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되어 있는데 이거 특별희생으로 본다는 것은 손실보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공공복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데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의 권리를 손실보상 청구권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 특별희생설에 따르면 개인의 복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공공복지를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복지를 우선시하고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되는 경우에 개인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 4번 질문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17번의 정답을 2번으로 하고 그 다음 18번 봅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법안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행하는 공법행위로서 정의하면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는 행정행위에서 제외된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행정청이 법안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로 보면 요거는 협의설입니다. 최협의설은 요까지가 협의설이고 권력적 단독행위란 말이 붙으면 최협의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적 단독행위로 보면은 공법상 계약이라든지 공법상 합동행위는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행정행위로 보면은 권력적 공법행위기만 하면 되죠. 공법행위만. 행정청 행위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로서 공법행위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법상 계약도 공법행위죠. 그 다음에 공법상 합동행위도 공법행위로 봅니다. 근데 권력적 단독행위로 보면 이런 행위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은 틀렸고 2번 가항상 허가와 특허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점과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허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청을 전제로 하는 쌍방적 단독행위입니다. 그렇지만 통행금지 해제, 입산금지 해제와 같이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특허는 항상 신청을 요한다라고 했습니다. 특허나 인가는 항상 신청을 요하죠. 그래서 2번 질문은 맞고
다음에 3번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구속력 2번 질문 틀렸네요.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했기 때문에 2번 질문 틀렸습니다. 3번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구속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은 이론적 근거를 법적 안정성에서 찾고 있다 되어 있는데 요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는 법적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처분청,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법원에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가지고 일단 유효하다고 통용하는 힘을 공정력이라 했고, 이 구속요건적 효력은 이게 공정력이라는 것이 통설에 의하면 여기도 공정력, 여기도 공정력인데 이 소수설에 의하면 여기는 공정력, 여기는 구속요건적 효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여기서 구속요건적 효력을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즉 처분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이 취소하기 전까지 여기 다른 행정청은 요 처분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의 권한을 존중해가지고 일단 유효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력은 이 국민과 여기 안쪽에 다 미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가지고 공정력이 인정되는 데 반해서 구속요건적 효력 같은 경우에는 요쪽 행정청은 요 처분행정청 등의 권한을 존중해서 일단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질문에 행정행위 효력으로서 구속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를 법적 안정성 찾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되어 있는데, 이 공정력은 법적 안정성, 그 다음에 구속요건적 효력은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과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는 처분의 개념을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보다 넓게 본다. 여기서 이 행정행위하고 그 행정소송법상 또는 행정심판법상 또는 그래서 통틀어가 행정쟁송법상 처분 개념하고 이걸 같은 개념을 볼 것이냐 1원설, 다른 개념을 볼 것이냐 2원설인데, 아까 행정행위가 행정청의 행위로서 공법행위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했습니다. 근데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은 여기서 행정행위로서 공법행위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위로서 권력적 단독행위 이외에 기타 그 밖에 이해주라는 행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처분 개념을 행정행위보다 넓게 보는 것이 이원설이죠. 이원설이 다수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은 이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보다 넓게 보는 거죠. 정답을 찾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19번에 대법원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1번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 설립 인가처분은 강학상 인가처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많이 했죠. 그리고 작년에도 이 문제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또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같은 경우에는 이때 조합 설립 인가는 강학상 특허라고 했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 시행 인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강학상 인가라고 했죠. 그래서 1번 질문은 틀렸고, 2번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 반려 행위는 행정사무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를 삼기 위한 것이지 그 대장의 등재 여부는 어떠한 권리의 변동이나 상실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돼 있는데, 이 지목변경 반려 신청 행위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종래에는 처분성을 부정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소원을 인정하니까 다시 판례가 변경이 돼가지고 대법원도 여기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틀렸고,
3번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94년 관세 및 무효에 관한 일반 협정이나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무효이다 되는데 이것도 역시 무수히 다뤘습니다. 그 원래 이 법당 개설에 따르면 최고 정점에 헌법이 있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트 1994 같은 경우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로서 이제 가트 1994에 반하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법령을 제정하면 이거는 무효입니다. 그냥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되면 무효더라. 그래서 요거 그 제너럴 어그리먼트 해가 쭉쭉쭉 해가지고 대문자끼리 모으면 가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해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돼 있는데 여기서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면 이 처분의 위법에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기판력이 발생하는데 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은 크게 공무원의 고유과실이라든지 위법성, 그 다음에 손해,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죠?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은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의 위법성은 인정됩니다. 인정되는데 요 고유과실이 공무원의 고유과실이라든지 손해 발생이라든지 인과관계는 별도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해서 당연히 공무원의 고유과실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4번 지문 틀렸습니다. 뭐 요 지문도 여러 번 다룬 것 같습니다. 요 지문도. 그래서 4번 지문 틀렸고 20번 봅니다. 대부분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도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의 기본 구도는 여전히 유지된다. 그 행정소송에서 기본적으로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죠. 증거의 수집과 관련해서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처분권주의라는 것은 소송의 개시, 심판의 범위, 소송의 종료 등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이고 변론주의라는 것은 증거자료의 수집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을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행정소송법에서 직권심리주의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은 맞고 2번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자에게 유리한 적극적 변경명령 제기를 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변경처분을 한 경우 그 변경처분에 의해 유리하게 변경된 행정제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려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걸 뭐 사례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그 영업자에게 영업 취소를 내렸는데 행정청에서 근데 행심위에서 영업정지 3호를 명한다라고 했고 3호를 명해가지고 나중에 행정청에서 영업정지 3개월을 한 경우에 요 3개월은 요게 요게 원처분입니다. 요거는 변경된 당초처분 또는 변경된 원처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행정소송의 대상은 행정소송법 19조에서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요게 영업 취소 처분에서 영업정지 3개월로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된 당초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질문 맞습니다. 3번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이죠. 아님으로 했기 때문에 틀렸네요. 이것도 역시 뭐 사전 가행정 행위라든지 가행정행위, 예비결정, 그 다음에 부분허가 다 처분서 인정합니다. 원자로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부분허가죠. 사전 승인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예비결정과 관련해서 그 폐기물 처리업 사업 시행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서 적정 통보, 부적정 통보 다 예비결정으로서 처분서를 인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3번 질문은 틀렸고 4번 구 폐기물 관리법 관계 법령상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 통보는 허가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여기 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제출과 관련해서 적정 통보, 부적정 통보는 예비결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비결정 다 처분성이 인정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제 판례 열심히 보신 분은 지문이 뭐 크게 낯설지 않았을 거고, 제가 봤을 때 여기 한 17번 문제하고 17번 문제 정도가 조금 힘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문제는 뭐 크게 답을 찾는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판례집하고 법령특강 열심히 들으신 분하고, 그 다음에 또 11월, 12월, 1월, 2월 뭐 문제풀이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자기가 열심히 복습했다는 전제 아래서 한 90점에서 95점까지는 무난히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싶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점수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면은 6월달까지 아직 시간이 한 2달 정도 있기 때문에 판례집 꾸준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법령집 또 틈틈이 보시면은 법령 문제는 그 문제를 행정법을 공부할 때 이거는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다 생각하고, 왜 법령을 알면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법령은 정리하시면 되고, 판례도 지금 기본 강의 열심히 들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판례 꾸준히 계속 판례 지문하고 판례하고 정리하시면은 지방직에서도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고득점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행정법은 판례 특강집 꾸준히 열심히 보십시오. 열심히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해 문제는 지금 시간이 10시 20분이죠? 10시 20분인데 한 5분 쉬고 10시 25분부터 해서 10시 40분까지 문제 풀고 10시 40분부터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